자, 안녕하세요, 선생님들. 자,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자, 잘 들리시죠? 자, 진짜 우리 처음으로 자, 이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서 지금 시도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이게 여러 선생님들이 와주셨는데요. 자, 지금 오신 분들 한번 보시면은요. 자, 네, 이렇게 와 계신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아, 소민아 선생님 노트북으로 보이네요. 예, 이게 자기도 노트북으로 보이네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저희 단톡통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은요, 과연 특성화 고등학교, 특히나 이게 과연 인공지능 고등학교라고 생겼는데, 자, 그 인공지능 고등학교라는 게 뭔지, 그리고 특성화고에서는 어떤 걸 갖다가 가르치겠다는 건지, 자, 그리고 항상 저희가 고민에 빠져 있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또 어떤 걸 가르쳐야 되느냐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간단하게 PT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시연 사례들, 고등학교급에서는 이런 걸 가르치는구나, 라고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걸 또 확장해가지고, 이걸 초등학교에서는 어떻게 여기에 맞춰서 연계를 할 거냐, 중학교에서 또 어떤 급을 가르쳐야 되느냐도 같이 논의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화면 공유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인공지능 교육이라는 게 뭔지 간단하게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저희 학교 서두부터 말씀드리면은요, 모르고 계신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인공지능 고등학교라는 이름 자체도 생소할 거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2020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2020년부터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인공지능 고등학교라는 걸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특성화고 대상으로 해서 10개 학교를 3개년에 곁에서 완성시켜 놓겠다 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인공지능을 선도하는 교육청이 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2020년도에 4개 고등학교를 선발했고요. 그 다음에 2021년도에 이제 4개 학교 추가로 선발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 2022년도에 나머지 2개 학교까지 선정이 되면은 이 10개 인공지능 고등학교가 완성이 됩니다. 자, 하지만 인공지능 고등학교라고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제 특성화고라는 성격은 변하지 않고요. 그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글씨가 좀 작지만 제가 설명으로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인공지능 교육을 하자, 갑자기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막 부각이 되면서, 자, 역시 대한민국답게 뭐 하나 바람 불면은요, 진짜 속전속결입니다. 그냥 4차 산업혁명 나오자마자 인공지능 시작이 됐고요. 전체에 다 가르치자. 코딩 교육 시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때 애플사였죠. 스티브 잡스가 딱 나오면서 코딩이 중요해지기 시작을 하고, 그때 야, 초등학생도 코딩 가르쳐라, 중학교도 코딩 가르쳐라, 대학교도 코딩 가르쳐라, 기업체도 야, 코딩 인력을 양성하라 라고 했거든요. 그거랑 똑같이 인공지능도 지금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도 인공지능 가르쳐라, 중학교도 인공지능, 고등학교도 인공지능, 대학교도 인공지능. 자, 그러면서 여기 있는 표가 뭐냐면요, 바로 창의과학재단하고 교육부랑 해가지고 각각 연구과제를 갖다가 민간에다 풀은 다음에 이런 위계로 가르치면 되겠다라고 정리해 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서 내용 요소로 오면 어떤 거 가르쳐야 된다라고 있는데, 자, 왼쪽에 있는 영역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인공지능 이해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칸에는 인공지능 원리와 활용에 관련된 거, 자, 그 다음에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관련된 거, 자,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공부하면 된다. 그거 갖다가 이제 쉬운 거부터 어려운 단계로 딱 해놨긴 하지만은, 야, 이걸 보기만 해도 숨이 막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이걸 과연 초등학생들 가르치라는 건 중학교에 어느 과목에 어떻게 라는 막연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현재 상황이거든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기초랑 심화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특성화고라고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일반고 기준으로 해서 있는 거고요. 인공지능 기초라는 과목도 일단 국영수랑 똑같은 분류로 들어가거든요. 교과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게 이제
머리 아프게 된 거예요. 일선 선생님들 상당히 어렵게 됐고 2025학년도부터 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들어가는데 자, 그때부터는 요 내용들을 다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거죠. 자, 그중에서 지금 여기 계시는 선생님들은 자, 진짜 앞서가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은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2025년도를 대비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인공지능 관련된 용어들 참 많이 나옵니다. 말은 많은데요. 이거 전부 다 개념을 못 잡아서 생긴 것들입니다. 비슷비슷한 단어예요. 결국은 다 비슷비슷한 단어들인데 어떤 걸 가르쳐야 되냐. 자, 여기서 연구에 대해서도 많이 나왔던 용어들이죠. 하지만 이걸 갖다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문제에서 딱 요거 세 가지로 정리하는 것이 지금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인공지능 교육은 요걸 하는 거다라고 정의를 내린 건데요. 자, 이것도 맞는 건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고 현재 가장 통용되고 있는 거 세 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자, AI 개념을 이해하고 그 원리를 소프트웨어적으로 구현한다. 그리고 완성된 AI를 실생활 문제 해결에 활용한다. 그리고 AI 기술이 교육 도구로 된다. 자, 이것도 많이 본 내용일 겁니다. 자, 근데 이게 가장 저희가 가질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왼쪽에 질문을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저희가 항상 가르치마다 하는 고민 똑같아요. AI를 통해 학습의 맞춤화, 개별화를 가능하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그럼 AI 로봇이 애들 가르치나요? 이거 누가 질문할까요? 바로 학부모님들, 학생들, 사교육 업체에서 보통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은 이제 선생님은 필요 없고 인공지능이 학생을 가르치구나 라고 진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 게 지금 현실이에요. 두 번째 질문 보겠습니다. AI가 탑재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가지고요. 교수 학습을 갖다가 방법을 개선하겠다는 거냐. 이건 어느 입장에서 나오느냐. 당연히 교사 입장에서 나오는 말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AI를 이해하고 이를 실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활용해서 능력을 기르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인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사회 전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다 이걸 생각합니다. 적응을 시키자. 인공지능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자. 이게 일반적인 얘기 같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 AI 개발자를 양성하겠다는 것인가요? 이게 참 문제입니다. 위의 세 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교육에 직접적으로 인접해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들, 그리고 일반 사람 생각에서 할 수 있다면 마지막 정부가 바로 이게 큰 문제예요. AI 개발자를 양성하는 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요. 뭐 교육과정이 다 코딩해야 된다는 것도 그렇고요. AI 개발자 양성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AI 개발자 양성은 이제 어느 정도 인공지능 다 공부해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진짜 제대로 하려면은 기본적으로 학부 과정 이상 아니면은 이제 석사 과정까지는 가줘야 개발자를 양성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초등이나 중등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별로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아요. 뭐냐면요, 요거라고 보입니다. 자, 이 그림 한번 보시면은요, 기존이라고 하면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제 기억이 맞다면은요, 정보화 교육이라는 게 일어나고 그 다음에 코딩 교육으로 바뀌고요. 코딩이 갑자기 피지컬 컴퓨팅이라는 걸로 바뀌었다가 그 다음에 인공지능 쪽으로 와버리고 있거든요. 코딩에서 피지컬로 바뀔 때 융합교육이라는 걸로 많이 일어났다가 지금 갑자기 인공지능으로 됐는데 그게 채 10년도 안 된 사이에 그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개념이라고 하면 이쪽이죠. 이쪽이 파란색 원을 보시면은요. 이쪽이 되겠죠. 인공지능 베이스드 로 해서 교육을 하는 게 단순히 스마트 교육이나 소프트웨어 활용 교육, 즉 에듀테크 쪽이랑 접목이 됐다면 지금은 아예 넓게 포괄적으로 자리 잡게 한다는 게 지금 AI 교육의 방향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쪽으로 저희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이쪽으로 지금 끌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도 많은 선생님들이 정보 교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인공지능 쪽을 공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AI가 뭐가 되냐면 바로 요 학습자와 교수자 간의 다리를 놔주는 그런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마치 이 시대인 것 같습니다. 칠판이라는 게 점점 적게 쓰이고요. 모든 학습 자료가 이제 전자문서로 바뀌면서 PT 그리고 아니면 워드 문서로 바뀌면서 자, 이제 구도가 없어지고 빔 스크린으로 바꾸던 그런 시절.
처럼요, 인공지능이 이 사이에 다시 또 개입을 하는 그런 과도기적인 상황이 지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자, 그래서 인공지능 고등학교 과연 여기서 어떤 걸 가르치느냐? 이렇게 했습니다. 뭐냐면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많이 치중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거 보이시죠? 데이터 생성, 수집, 데이터 분석 쪽으로 지금 많이 치중되어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게 한 7, 80%를 차지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질에 따라서 그리고 어떻게 인공지능이 구현되느냐가 다르고 성능도 달라지고 하니까요. 하지만 이 부분이 과연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거냐, 미래에 저희가 교육을 이걸 다 시켜야 되는 것인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부분 하려면요, 실질적으로 그냥 코딩 들어갈 수밖에 없더라고요. 마지막까지 가면 결국 코딩 들어갈 수밖에 없고, 과연 중등에서 코딩을 이만한 시간 내에 다 커버를 시켜줄 수 있느냐. 특성화고라고 인공지능 시간이 결코 많은 건 아니에요.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요, 어느 수업 시간에 이 인공지능 교육을 하느냐,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근데 특성화고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전문교과 2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교과 1은 이제 특목고들, 최고라든지 예고, 과학고, 외고 같은 데서 전문교과 1이라는 과목을 편성해 가지고요. 일반 보통교과보다도 확장돼서 가르칠 수 있는데 특성화고는 전문교과 2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실제로 인공지능 관련된 과목은요, 거의 지금 개설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고민들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결론 내린 게 이겁니다. 왜 국어 선생님이 인공지능을 하지? 왜 수학 선생님이 인공지능을 하고 있을까? 음악 선생님은 왜 하고 있을까? 바로 이런 인공지능을 갖다가 어떻게 융합시키느냐, 또 과목에다 융합시키느냐가 문제였잖아요. 특성화고도 마찬가지예요. 특성화고는 산업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가르치거든요. 학문 중심보다는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존 산업과 융합을 시키자. 결국은 특성화고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도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생각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융합을 시킬 것인가. 즉 특성화고라고 해가지고 인공지능 개발자 전문적으로 하자가 아니라요. 기존의 산업 그리고 저희 경우는 도시 산업이랑 연계시켜서 어떻게든지 융합시켜서 인공지능을 확장시키자. 인공지능에서 기존 산업을 확장시키자라는 개념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눌 수밖에 없더라고요. 다 가르치기는 무리예요. 한 학생한테요. 인공지능처럼 영역을 커버시킨다.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뭐 박사과정까지 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물론 개념 이해하고는 별개로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리해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도 다양한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든 학교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라도 생각되는데요. 자,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융합 관련된 거 그리고 활용한 수업들을 갖다 어떻게든지 만들어내야 돼요, 저희가. 그리고 지금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실제 수업 사례 공유를 통해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서로 많이들 논의를 하고 계시거든요. 자, 거기다가 진로 체험의 문제도 상당히 고민거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진로 체험도 많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든지 체험형, 즉 학문이 먼저 나고 이론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이게 어디다 쓰이냐는 최종 목적지를 먼저 보여주자 하는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고 이런 동아리 활동 등도 지금 각고 학부급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 주민 참여 프로그램들도 현재 많이들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 학교도 먼저 많이 해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대학교랑도 한번 연계해서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역시나 여기도 차이점이 되게 크긴 크더라고요. 잘하는 학생들은 잘 따라오는데 안타깝게도 못 따라오는 학생들도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자, 선생님들 연수는 지금 보시다시피 너무나도 다양한 방면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어느 연수 방향이 맞느냐는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말씀드릴 건 뭐냐면요. 저희 학교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가지고 특히 부장 선생님들 대상으로 해서 안내했던 자료를 좀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인공지능이 왜 필요한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는 여전한 숙제고요. 그건 아마 2025년도가 온다고 하더라도 여러 선생님들의 머릿속에 의문으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싶더라고요. 지금 왜 이렇게 인공지능이 유행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거예요. 신경망 기반 인공지능이 너무나도 대인기, 대유행을 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뭐 계기하다 아시겠지만 알파고 때문에 그러죠. 자, 근데 신경망 기반이 모든 걸 할 수 있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신경망 기반은 아직도 한계가 명확합니다. 대표적으로요. 나중에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 건데 사람의 개입이 없이는 되지 않고요. 100이라는 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읽으라고 분류하라고 했을 때 100% 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100이라는 게 안 나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크리티컬한 시스템에다가 인공지능을 적용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죠. 기존에 만약에 이거 생각해 볼 필요 있을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그렇게 똑똑하다면은 로또 번호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주식 매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다들 하겠죠. 자, 실제로 만든 사람들 되게 많아요. 유튜버 중에서 조코딩이라는 유튜버가 이쪽으로 상당히 잘하거든요. 자, 근데 실제로 로또 번호 맞추게 하잖아요. 기존에 나온 번호들은 기똥차게 잘 맞춰요. 근데 앞으로 나오는 번호 있잖아요. 못 맞춰요. 주식도 마찬가지로요. 못 맞춥니다. 만약에 이게 가능하다면 다들 떼돈 벌었겠죠? 안 되는 게 되게 명확하단 말이에요. 즉 어쩔 수 없이 기존의 알고리즘, 기존의 룰 베이스로 가야 될 부분도 여전히 남아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더 실시간적인 거,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들, 그리고 더 크리티컬한 시스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규칙 기반은 별거 아닙니다. 그냥 세탁기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밥솥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밥솥에서 그냥 쌀 어느 정도 몇 인분 하면은 지가 알아서 다 조정하잖아요. 딱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래 인공지능이 전부 다 신경망이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신경망과 규칙 기반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다라고들 말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방식, 코딩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굳이 이걸 갖다 변화시킬 필요 없이 기존의 거에 더 합치자, 플러스 시킨다는 개념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마 이 규칙 기반, 기존에 하시는 시스템들을 갖다 활용하자라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신경망이라고 해서 다 정답은 아니다. 하지만 어떤 걸 안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할 때는 그걸 알고 계셔야만 안 가르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체험들 많이 합니다. 가위바위보 게임이랑 티처블 머신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지금 연수로서 진행을 하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것은 나중에 이 자료를 다 보내드릴 거거든요. 그 자료 보고서 한 번씩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뭐냐면요.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학습자의 가위바위보 하는 상황을 갖다가 딥러닝을 통해서 김용희 선생님 마이크를 끄겠습니다. 김용희 선생님 마이크 음성 좀 꺼주세요. 예. 예. 자, 그래서 가위바위보 게임 있잖아요.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갖다가 그냥 랜덤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학습자의 성향을 갖다 파악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점점 이기기 어려운 겁니다. 한번 나중에 들어가서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티처블 머신은 어쩌다 보니까는 제가 개별적으로 너무 사랑하는 시스템이 되었습니다. 티처블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링을 할 때 상당히 유용하게 해주는 도구인데 코딩을 하다 보니까 다시 또 티처블 머신으로 돌아가게 되더라고요. 자, 이유가 뭐냐면요. 굳이 성능도 좋고 빠르고 한데 코딩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 즉 이거예요. 계산기와 주판이 있는데 계산기 가지고 편하게 할 수 있는데 굳이 주판을 가르쳐야 될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래서 결국은 코딩까지 갔다가 모델링을 다시 티처블 머신으로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신경망 기반으로 해서 기존의 시스템보다 우위를 보이는 게 크게 두 분야라고 보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먼저 이미지 처리, 이미지 분류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로 기존 시스템보다 훨씬 앞서요. 또 하나는 이제 사람의 언어 처리하는 거 있잖아요. 자연어 처리하는 것도 훨씬 더 앞섭니다. 하지만 그 두 가지 빼놓고는 솔직히 아직까지는 그게 크게 메리트가 있게 확실히 여기다 의존할 수 있을 만한 시스템이 없는데 바로 이 티처블 머신 같은 경우에는 이미지 처리와 언어 처리를 갖다 해주기 때문에 상당히 성능 괜찮더라고요. 컴퓨터도 낡은 거 써도 상관없고요. 어차피 구글 서버에서 돌아가니까. 그래서 이것도 많이들 사용하시고 계신 것들입니다. 자, 그중에서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 찾기, 데이터 획득 이런 거 있잖아요. 요 과정은 아마 지난번 수업 사례 설명 때도 많이 해주신 거거든요. 뭐냐면 인공지능을 단순하게 데이터 획득, 데이터 탐색만 보지 말고 전체 풀사이클을 보자는 거예요. 즉 교육을 할 때는 일정 부분만 하는 게 아니라 특히 중등까지는 초등 중등까지는 이렇게 싹 다 이 전체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죠. 문제 찾기부터 해가지고 데이터 획득, 데이터 탐색, 모델링, 모델 평가, 정리, 배포. 자, 지난번에 오프라인 모임 때 경기기계고등학교에서는 정리 및 배포에다 타겟을 두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모델링해서 어디다 쓸 건데? 어디다 쓸 건데? 자, 그럼 고민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쪽에다 뒤쪽에다 했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코딩하시는 분들은 데이터 획득하고 탐색, 모델링에다가 많이 집중을 하시고요. 모델 평가까지도 들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문제 찾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급에서나 할 수 있는 거죠. 자, 지금 협동학습들 많이 나왔는데 이걸 왜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죠. 왜 하느냐? 인공지능을 왜 써야 되느냐? 자, 그쪽부터 썼을 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그걸 찾자는 거죠. 그래서 이 사이클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이클 관련돼서는 자, 여기 계신 분들은 보시지만 여기 유리창에까지 붙여놨습니다. 오죽하면요. 뒤에 보시면요. 유리창에까지 이거 다 붙여놨습니다. 항상 생각하라는 거예요. 항상 볼 때마다요. 그러니까 인공지능 프로젝트 사이클을 전체를 보고서 내가 어느 부분점을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겁니다. 광원의 인공지능 방향으로 하지만 이거 어떻게 보면은 전체가 특성하고 해서 전체가 이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아니면은 일반 학교들도 이 정도까지 전문 개발자가 아닌 이상은 이 정도까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요. 워드 프로세서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들 누구나 다 잘 쓰시잖아요. 네, 시험 문제 낼 때조차도 워드 쓰시고요. 워드 프로세서 만드는 사람은 일부지만요. 진짜 워드 프로세서 이에 적용하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아진 당연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즉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은 일부지만 인공지능을 일에 적용하는 사람이 많아지는 그런 사회가 온다는 거죠. 즉 활용하는 능력에 따라서 이제 역량이 달라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주 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워드 배우실 때 선생님들 다 아시잖아요. 책 보면서 공부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책 보면서 자 1페이지부터 목차부터 와가지고 자 메뉴의 구조 막 그런 것부터 해가지고 워드 잘하는 학생 진짜 솔직히 별로 못 봤습니다. 그냥 막 쓰고 자주 접하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 스마트폰도 그러잖아요. 스마트폰 사용법 보면은 정말 기능이 많아요. 하지만 뚜껑을 딱 열어보잖아요. 언박싱 해보면은 설명서는 기껏해야 종이 몇 장 정도. 그런데도 선생님들 다 잘 쓰고요. 학생들 다 잘 쓴단 말이에요. 그거랑 똑같이 인공지능도 그런 시대가 오는 거 거기에 대비해야 되는 게 아닐까. 그러려면 기존의 것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어떻게 붙일 수 있는지 그러려면 그걸 또 이해를 또 시켜야 되고 자 그런 게 바로 인공지능 교육 쪽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등이 해줘야 될 역할이 아닌가. 즉 자주 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서 그 활용도를 넓히자. 특성화고 같은 기존 산업이니까 어떻게 그 산업에다 붙일 것인가. 자, 저희가 고민한 최종 사례도 한번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공지능 방향 보면은 이거 빨간 글씨로 써는 거 있잖아요. 정말 이러더라고요. 자, 인공지능이 재밌거나 쉬운 것이 아니에요. 재밌다고 생각하지만요. 생각보다 학생들 가르쳐 보잖아요. 정말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 그리고요. 쉬울 것 같지만 절대 안 쉬워요. 정말 어려워요.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블랙박스가 너무 커지고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거고 뭔가가 다시 쟤는 맨맨 돌기만 한 경험 느껴보실 거예요. 솔직히 재미없어요. 어렵고요. 딱 하나 있어요. 신기해요. 신기한 게 정말 이 신기한 걸 어떻게 끌어갈 거냐. 그게 문제예요. 자, 그래가지고 재밌고 쉬운 인공지능을 갖다가 추구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즉, 지금 코딩 문제에도 가장 심각한 게 뭐냐면, 코딩도 재미없게 되잖아요. 야, 누가 영타를 빨리 치나? 야, 영타를 갖다 오타 없이 빨리 치면 지금 점수 많이 받는 시대가 됐거든요, 지금요. 대학교도 솔직히 그러고 있어요. 왜냐면, 오픈소스화 되니까는요, 오픈소스가 너무나도 많다 보니까는 누가 더 정보를 빨리 찾나, 누가 컨트롤 C, 컨트롤 V 잘하나, 그리고 누가 더 모디파이 잘하나. 뭐 그걸로 됐거든요. 그래서 타임 빼고 오타 덜 내고요. 뭐 그러면은 점수 높게 받아요. 근데 그게 과연 맞을까? 고민할 필요죠. 인공지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쉽게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 공간 안에서 제가 꼭 하고 싶다고 말씀드린 게 뭐냐면 여기다 이 시를 갖다 적극 활용해 보고 싶은 거예요. 왜냐 인공지능이라는 것 같은 그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바로 항상 변화는 새로운 걸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한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좀 자율주행 있지만은요. 저쪽 뒤에 자율주행 하나만 가지고 1년 내내 공부한다? 아유 말도 안 돼요. 애들 재미없어요. 새로운 걸 또 해야 돼요. 근데 새로운 것도 되게 교구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때그때 바꿀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기 뒤에도 보면은 말도 뭔가 안마의자처럼 생긴 것까지 갖다 놨거든요. 저 VR 체험입니다. VR 체험도요. 왜냐면 여러 가지 많이 하다 보면 어지럽고 그러시잖아요. 아이들 좀 안전하게 좀 있어야 돼. 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딱 고정시켜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런 거 갖다 놓은 겁니다. 저 나중에 언제 때려부실지 몰라요. 하지만 언제나 변할 수 있는, 시대에 맞출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런 걸 저희들은 또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여기 시마스 에듀라고 있어서 고등학교 선생님께서는 이거 참고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출판사들 되게 많이 나와 있는데 자, 이쪽에서 인공지능 기초에 관련된 것 갖다가 저자 직강으로 해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 학교도 이 책은 선정을 안 했어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강좌는 매우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 번쯤 보시면 방향성 잡아가시는데 그럼 동대에서 링크로 남겨드릴 거고 이 자료는 링크 살아있는 그대로 해가지고요. 전부 다 단톡방에다가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페이지가 워낙 많아가지고 PT로는 한 지금 동영상도 있다니까 한 500메가 돼서 카톡으로는 안 넘어갈 것 같고 PDF로 해서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 파란색 보시면 결국 뭐냐면은 인공지능 접목한 수업 영역 확대라는 부분인데 이것도 나중에 실제 사례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기존에 국어 선생님은 어떻게 국어 시간 때 하지? 영어 선생님은 어떻게 영어 시간 때 인공지능 쓰지? 수학은 어떻게 쓰지? 고민을 하실 텐데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 산업에서 하던 걸 또 어떻게 하느냐? 인공지능을 어떻게 하느냐? 저희는 딱 프로젝트 수업의 개념을 다 접목시켰습니다. 모든 과목, 모든 단원에다가 프로젝트 수업을 적용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라고 봅니다. 이론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실제로 작업형도 필요할 때 있고요. 사실 프로젝트형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일부 단원만 뽑아가지고 체험을 시켜도 학생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거든요. 인공지능도 마찬가지로 일부 단원에서 도입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 특히나 저희 학교는 전자 기반이었거든요. 전자 특성화거든요. 그러면 항상 이런 생각이 야 전자하면 맨날 땜질만 하는 거 아니야? 예, 땜질 하는 것조차 그거예요. 근데 저희 거의 다 없어지긴 했는데 예, 땜질 할 때는 하더라도 머신 비전을 이용하면은 자기가 만든 걸 자기가 측정할 수가 있거든요. 즉 매번마다 똑같은 회로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그 회로들을 갖다 다 학습을 시킨다면 내가 얼마나 균일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갖다가 확률로서 나타나기 때문에 평가하는 게 그리고 여기다가 얼마나 적는지 품질 검사에도 도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아니면은 아두이노가 요즘 피지컬 컴퓨터 많이 하는데 기존의 센서로는 못하는 거 대표적으로 이런 거죠. 복도등 같은 거 있잖아요. 복도등. 자, 복도등 같은 경우는 사람이 지나가기만 하면 불이 켜지잖아요. 사람이 안 지나면 꺼지고요. 근데 문제가 있네요. 사람이 아니라요. 개가 지나가도 켜집니다. 원리는 사람 몸에서 나오는 원적외선을 갖다가 그러니까 원적외선의 변화량을 감지하기 때문에 생물체가 있으면요 무조건 반응을 해요. 개가 가도 하다못해 비둘기가 복도 날아가도요 불 켜집니다. 근데 거기다 AR을 접목시키면 뭐가 나냐? 사람만 구분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 구분하는 것도 인공지능도 솔직히 문제 있어요. 사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되는데 사진 인공지능한테 사진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인식합니다. 사람으로요. 그때 두 개를 합치는 거예요. 원적외선 이용한 PIR과 인공지능을 두 개를 합친다면 이미지도 사람 모양이어야 되고 원적외선도 방출해야 되고요. 그러면 좀 더 보완된 시스템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인공지능을 기존 시스템에다 더 포함시키자. 즉 영역을 확장시켜서 정확도를 더 높이자 아니면 활용도를 더 확장시키자라는 개념으로 가면은 충분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 거고요. 자율주행 자동차에서도 그래서 인공지능 중에서 신경망만 다 쓰이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단순한 초음파 센서들도 그대로 쓰이고 있는 게 바로 그런 사례가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기존 산업과 연계시킨다는 거 그리고 기존 국가만 연계시키는 것과 같은 컨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든지 인공지능을 파면 팔수록 점점 더 학습할 영역을 확장시키지 않을까.
자, 그때 코딩을 한다고 한다면 이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쉽게 접근해서 이런 베이스 코드라고 했는데, 실제 수업을 활용할 만한 적당한 코드를 찾아내는 겁니다. 물론 이건 코딩 기반으로 했을 때의 한정이겠죠. 자, 이런 구체적인 사례는 넘어가고요. 실제 사례로 한번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거 낮에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자, 그 다음에 국영수에서 이런 것도 많이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구글에서 클로바 노트 같은 거 인공지능을 갖다 이건 활용하는 거라고 보면 되는데, 자, 학생들 책 읽게 하는 거 있잖아요. 책 읽게 하는 거 갖다가 클로바 노트로도 가능하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러니까 굳이 일어서서 옛날처럼 쫙 일어서가지고 야, 몇 번 일어나서 읽어봐가 아니라 집에서 숙제를 이거 갖다 시켜온 다음에 그 결과물 딱 공유만 해놓으라고 하면은 얼마나 얘가 잘 알아들었느냐. 기계가 알아들으면 사람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연습을 시킨다면 좋지 않을까. 이것도 인공지능 활용한 사례라고 충분히 볼 수 있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 MS 매스 뭐냐면 물어볼 데 없는 학생들 수식 과정 같은 거 이거 이용하면은 수식 최소한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아주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무리 없이 활용할 수 있고요. 영어도 마찬가지로 팝하고 이용하면 왜 안 되니까 수업 시간에 팝하고 쓰는 시대가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지금 태블릿 돌려서 이제 팝하고로 돌리게끔 하거든요. 나쁜 게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자기 발음 자기가 교정을 하더라고요. 거기다가 배우는 속도도 되게 묘한 방식으로 습득을 해요. 영어를 갖다가요. 자, 그런 것들. 뭐 체육 같은 건 모션 이용한 것들. 그리고 VR 이용해서 한국사 진짜 옛날을 갖다 볼 수 있는 것부터 해가지고 활용도가 상당히 많지 않나. 이건 활용 부분이지만 실제로 코딩 부분 안 들어가도 인공지능을 걸 익숙하게 할 수 있는 건 상당히 이제 많다는 거죠. 그러나 진로 또 역시 AI 면접 같은 거. 지금 기업체에서 실제 AI 면접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도 특성화다 보니까는 취업을 시킬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AI 면접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공기업들이. 그때는 이것만 가르칩니다. 되게 재밌게 AI를 속일 수 있는 방법만 가르쳐요. AI를 속이는 방법이 되게 단순하더라고요. 이게 눈을 갖다가 절대 동공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 카메라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찍어놓고 그것만 바라보게 하자. 말할 때 톤이 어떻게 안 떨리게 할 수 있는지. 하다못해 나쁜 마음도 한번 먹어봤어요. 제 책상 밑에 숨어서 대신 말을 해주고 학생 얼굴만 들이대니까 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그렇게 속이게 되더라고요. 근데 역시나 창과 방패가 싸우면요. IT 계열에서는 누가 이기냐면 창이 이기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 번 통과도 또 하긴 했어요. 근데 또 보완이 되고 있고요. 거기 따라서요. 이게 목소리도 사전화된 거랑 스펙트럼까지 이제 분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법들은 다 안 되고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것도 역시 모의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AI 튜터는 계속 많이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이건 좀 별로인 것 같아요. AI 튜터까지는 아직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서울시교육청에서는 LG CNS랑 연합해가지고 MOU 맺어가지고 지금 영어 교과 쪽은 뿌리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은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IoT 플러그 같은 거 무료 설치 사업 이런 거 하고 이제 저희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좀 이따 나가실 때 이거 하나씩 다 드릴 거예요. 되게 신기하긴 하더라고요. 스마트폰 하나 갖다 집안에 있는 모든 플러그를 껐다 켰다 하는 건데 이거 하니까는 참 금방 받아들여. 이런 시대가 올 수 있구나 라는 것도요. 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을 갖다 여러 군데에서 많이 접목시킬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코딩 머신러닝 플랫폼 간단하게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코딩이 없어야 일단 부담이 안 되고요. 부담이 안 되는 건 학생이 부담 안 된다기보다도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이 부담이 없어야 돼요. 선생님이 부담이 생기면은 이제 그냥 그대로 책대로 아니면 유튜브에서 하는 많은 강의대로 그대로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야 스스로 공부는 스스로 하는 거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질문에 유연해지지 못하고 거기다가 적용 범위도 되게 한정적이에요. 그러니까는 툴도 쉬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코딩 가다가 아까 티처블 머신이 되게 좋다고 하는 게 선생님들 부담을 확 줄여줘요. 더 활용도를 높여주고요. 자, 그런 것처럼 여기도 다양한 도구들 찾는 대로 한번 간단하게 나열을 해봤습니다. 야, 크리에이트 ML 이거 나중에 한번 다 직접 보시면 돼요. 여기서 다 하겠고요. 구글의 오토 ML, ML은 머신러닝이고요. 메이크 ML 용도들이 다 달라요. 자, 그리고 프리트마라고도 있고요. 런웨이 ML, 그 다음에 오비어슬리 AI, 이건 데이터 사이언스 할 때 상당히 좋고요. 슈퍼 어노테이트, 그리고 티처블 머신이 한번 많이 보셨고, 그 다음에 요거, 요즘 제가 요거 꽂혀 있어요. 뭐냐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든 로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꽂혔냐면요. 다 서울시 교육청뿐만이 아니라 전국의 교육청에서 이걸 하고 있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을 다 5365 계정 다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드리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파워앱스라고 있어요. 자, 파워앱스라고 있는데 그쪽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야, 그 파워앱스 내에 요즘은 이게 들어갔습니다. 여기 들어가보면 모든 앱이라고 있거든요. 자, 모든 앱 들어가 보면은요. 네. 여러 가지 앱들 사용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이거 다 교육청에서 돈 내주니까 써야죠. 예, 개인 돈 내고 비싼데. 자, 물론 여기 한 선생님은 개인 돈 주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왜 그런지. 자, 근데 파워앱스라고 있는데, 자, 요거 들어가면 옛날에는 없었던 게 새로 들어갔어요. 파워앱스는 뭐냐면요. 코딩 없이 앱을 갖다 만들 수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플랫폼입니다. 자, 아마 앱 인벤터, 구글에서 만든 앱 인벤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파워앱스도 그냥 몇 번 까딱까딱 하면은 그냥 앱 만들어줍니다. 그죠? 저희는 공짜니까. 학생들도 공짜니까. 예, 학생들 6대까지니까 공짜잖아요. 자, 근데 요거 챗봇 만들기부터 해가지고 보이시죠? 챗봇 만들기부터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화면 공유를 갖다 제가 전체 화면으로 다시 할게요. 제가 온라인에 계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 화면만 보고요. 공유되어 있는 거 제가 모니터링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파워앱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여기 들어가면 5365 계정 들어가면은요, 교육청에서 한 거 여기 파워앱스라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래서 파워앱스, 파워 오토메이트도 요즘 많이 쓰긴 하더라고요. 파워앱스에 들어가시면은 여기 이렇게 있어요. 챗봇이라는 걸 만들 수 있게 편하게 만들 수 있게 해주고요. AI 빌더라고도 해서 있습니다. 자, 모델도 있고 빌드도 있는데. 참 교육청도 돈 쓸 거면 조금만 더 썼으면 좋은데요. 이게 아쉽게도 파워 앱스에서 AI 빌더 쪽은요, 돈을 안 냈어요. 교육청에서. 그래서 30일 평가판까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참 아름답게도 30일 평가판 지난 다음에요, 평가판 연장하기가 있거든요. 연장하면 또 쓸 수 있어요. 또 끝나잖아요. 또 연장하면 또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실제로 무제한입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있어요. 뭐냐면은 모델을 직접 만들어서 여기다 클라우드에서 저장을 해놓을 수 있는데 평가판이 끝나면 그 모델들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오래 쓸 거 아니고 이 모델 만들어가지고 장사할 거 아니잖아요. 그냥 학습용으로 충분히 쓸만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서 제공하는 게 요거. 자, 이거 있습니다. 아이고. 자자자자자. 자, 이겁니다. 거기서 로브라는 게 있는데 이게 티처블 머신이랑 되게 비슷한 거예요. 티처블 머신이랑 비슷한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파워엑스로 바로 넘어갈 수 있게끔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건 깔아야 되는 오프라인 프로그램입니다. 그 티처블 머신은 클라우드 방식인데요. 근데 이것도 지금 나중에 제가 좀 정리되면 다시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다양하더라고요. 안드로이드 앱하고 iOS 앱, 웹앱까지 다 가능하게끔 지원이 되고 있고,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딱 이미지 분류 하는데 특화되어 있는 그런 앱이고 아직 베타 버전입니다. 베타도요 한참은 베타인 0.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도 앞으로 기대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동영상들 있는데 로고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은 자, 뭐라고 막 해요. 근데 이런 거 있어도 이제는 요거 다 되잖아요. Hey, I'm Jake, 자막, and I'm excited to introduce Lobe, 자동 생성, a new way to build machine 그다음에 learning models with an easy-to-use app. 번역 다 되잖아요. You know, machine learning is such a transformative tool. 이게 지금 It's 로고로 redefining how we 갖다가 build 구성하는 software, 거거든요. and even allowing us to do things with technology that just a few years ago we didn't think were possible. 자, 이렇게 The 하면은 problem is, machine learning is complicated, 자막도 알아서 and that means right now it's only being used by a small group of experts. 보면은 But we think machine learning 예. 그래서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should be a tool that can be used.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AI 빌더에 관련된 거 여러 가지 다큐멘터들 한글로 돼 있어서 설명할 수 있고 학습 동영상까지 여기서 싹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이거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것도 노코딩 플랫폼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렌지 3라고 있는데요. 자, 이것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좀 더 모델링 과정, 즉 인공지능을 갖다가 개발하는 과정을 갖다 노코딩으로 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정말 너무나도 잘 만드신 분이 있어요. 이 블로그에서 너무 잘 만드신 분이 있어가지고, 이 블로그 출처를 밝히고요. 그분이 그냥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거 뒤에다가, 이 PT 뒤에다가 딱 붙였는데, 거의 100페이지가량의 PT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 필요하신 분은 그걸 보시면 그대로 수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근데 아쉽게도 폰거다 보니까 폰트 일부 깨지는 존재를 하고요. 그래서 요렇게 써도 노코딩 플랫폼으로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노코딩하고 블록코딩, 코딩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느냐? 자, 기존의 오프라인 모임 때는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계셨습니다. 뭐냐면 초등학교에서도 코딩을 해야 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노코딩만 하고 블록코딩만 하느냐라고 하신 분도 있었고요. 하다못해 저희 학교도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 학생들에게 무슨 코딩이냐? 블록코딩만 잘해도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럼 어느 것이 맞냐? 그건 역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노코딩 같은 경우에는요, 코딩이 없다고는 하지만은요, 이건 진짜 개념을 더 알아야 되고요. 오히려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딩을 전문적으로 하신 분은요, 노코딩 더 어려워하세요. 그러니까 노코딩 하는 건 학생들이 되게 잘하는데, 우리 선생님이, 툴 막 헤매시고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선생님 입장에서는, 노코딩이 더 어려울 수 있지 않은가? 또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블록 코딩 같은 경우도 또 편하긴 편해요. 선생님들도 개념 이해 잡기도 편하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오히려 코딩보다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져요. 그리고 제한 사항도 아쉽게도 많고요. 특정한 교구에 국한되는 경우도 많고요. 근데 조금이나마 긍정적인 건 뭐냐면 교육용 도구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교구가 진짜 많아졌어요. 근데 그 교구가 하다못해 대학교까지 쓰더라고요. 초등학교 교구 같은데 대학교도 쓰는 아주 신기한 현상이 또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코딩 제한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선수학습 요구가 매우 큽니다. 선수학습 좀 많이 해야 돼요. 수학적 개념도 약간 있어야 되고요. 코딩 문법도 알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코딩만 하다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마지막 거 생깁니다. 인포자가 발생합니다. 인공지능 포기자가 생겨요. 저희 학교 선생님 중에서도 인포자 생겼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코딩이 좋냐, 코딩이 좋냐, 블록 코딩이 좋느냐, 그 부분은요, 그 교육 현장에서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 현장에서 선생님이 가르칠 수 있는 역량 플러스 학생들의 역량 그리고 그 환경까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는데 아무래도 저희는 고등학교다 보니까는 코딩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려고 하지만은 역시나 마지막 줄에 있는 거 있죠.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포자 발생. 이거 보라입니다. 수포자도 모자라서 이제 학생들도 이거 금방 생겨요. 코딩 어려워. 그래 버리면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요걸 갖다가 계속 고민거리고 좀 이따 한번 같이 가끔 학교 선생님들이 현재 어떤지도 좀 얘기는 듣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모델링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수학적 개념이 가장 많이 필요한 게 모델링이거든요. 수학 개념 없이 티처 머신 사용하면 어떨까? 그리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모델링 단계에는 과감히 뛰어넘고 프리트레인드 모델 갖다 많이 사용합니다. 뭐냐면 아무리 여기서 백날 모델링을 잘해도요. 양질의 모델을 갖다 얻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양질의 모델을 얻으려면요. 정말 노가다 많이 뛰어야 돼요. 정말 많은 시간 투자를 해야 되고요. 시스템 환경도 좋아야 되고요. 그럴 바에는 이미 좋은 컴퓨터로 커다란 기업들에서 한 모델을 갖다 그냥 다 쓰면 되지 않느냐. 그래서 프리트레인드 모델로 저희는 많이 전향을 했어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 같은 경우는 공공 데이터 활용 너무나도 지금 많은 사례가 나와 있고요.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 굳이 데이터 분석 및 시각화를 할 때 코딩을 이용해야 될까? 블록 코딩 이용해야 될까? 그냥 엑셀만 가지고도 가능할 수도 있거든요. 충분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쉬운 도구를 좀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코딩만 하는 것보다 쉬운 도구를 충분히 이용하자. 피지컬 컴퓨팅 같은 경우는 솔직히 중국 회사라서 약간 마음에 안 들긴 했지만 엠블록이라는 회사 정말 막강하더라고요. 거의 전 세계 잡아먹겠던데 지금 보니까요. 영국 BBC 이상으로 진짜 막강하게 영향력을 하고 있고 블록 코딩 쪽으로는 그리고 인공지능 관련돼서 너무나도 좀 확장이 되겠습니다. 웹으로 하는 거 그리고 앱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여러 가지 혼용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사이트 AI 교육에 활용하기 좋은 사이트 하나 소개시켜 드렸고요. 왜냐면 이런 검색하는 것도 일이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것이 보여드리고 코딩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도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언어를 가르쳐야 될 것인가? 어떤 언어 가르쳐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이건 여기서부터 제 생각인데요. 만약 코딩을 갖다 가르치겠다, 기초라도 가르치겠다 할 때는 범용적이고 쉽게 하는 건 역시 파이썬인 것 같습니다. 쉬운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많은 사람이 써가지고요. 소스가 많아요. 소스가 많아서, 자,
인류의 최대 발명품인 바퀴 이래로 두 번째 최고의 발명품 있죠? 컨트롤 C, 컨트롤 V.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파이썬 생각보다 괜찮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사이언스만 한다면은 뭐 아로노 특화되어 있는 것 같고요. 좋은 성능, 개발, 진짜 개발자는 C++ 딱 띄웠습니다. 웹이나 앱 할 때는 자바 해야 되고요. 이미지 처리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매틀랩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잘하는 것 같고, 그건 비싸서 그러죠. 인베디드 환경이면 C, 뭐 윈도우 기반으로 프로그램 연동한다면 C샵. 하여튼 이것도 역시 각각 환경에 따라 어떤 걸 타겟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배워야 되지 않을까. 이건 너무 많잖아요. 이 중에서 진짜 필요한 부분으로 타겟을 잡으면 좋지 않을까. 다 배울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어느 걸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언어도 배워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파이썬이 솔직히 대세긴 하죠. 네, 파이썬이 대세긴 하고요. 하지만 이 파이썬도 어떻게 하느냐도 또 골아프더라고요. 그 현장에서는 오프라인 아이디를 가져가냐, 온라인 클라우드 방식의 아이디를 가져갈 거냐. 이것도 역시 학교 상황에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블릿 같은 거나 크롬북 쓰신다면 당연히 온라인 방식으로 하실 수밖에 없고요. 과제 제출이나 그런 것도 편하니까. 하지만 오프라인으로 했을 때도 장점이 있죠. 데이터 사용에 제한이 없다는 것부터 해가지고 각종 환경 설정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피지컬 연결하기가 상당히 용이하다. 그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그 학교 수업 환경에 따라서 정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코드 기반으로 어떻게 하는지 저희 학교 한번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모든 학교에 적용될 건 아니지만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인텔의 교육과정에 많이 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인텔에서는 AI4 유스라고 해서 K12 과정이라고 해서 우리나라면 이게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그 사이 학생들이 배우는 과정이거든요. 라고 했다가 저희가 이제 5년간 라이센싱을 받아서 지금 교육부에서 추진을 해가지고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 다 드리면은 정말 좋은데요. 아쉽게도 제약사항이 있더라고요. AI4 유스라는 교육과정이 너무 잘 돼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 학생들을 가르칠 때만 쓸 수 있다는 거기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어기면은 뭐 국제변호사 뭐 어쩌고저쩌고 말하는데 뭐 법적으로 뭐 문제 책임지래요. 그래서 드릴 수는 없지만은 대략 내용들 그리고 일부라도 뭐 도움드릴 수는 일단은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하게 한번 시연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저희 사례를 갖다가요. 자, 먼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나콘다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요. 아나콘다라는 가상 환경을 갖다 이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미리 실행을 시켜놨습니다. 자, 아나콘다 환경에서 하는데 이것도 파이썬입니다. 파이썬이고 여기서 인텔의 오픈비노라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갖다가 기반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커다란 개념은 이렇습니다. 커다란 개념은 이래요. 이 코드를 다 짠 것 같잖아요. 그냥 거기서 다 제공해 주는 거고요. 순서대로 볼 수 있게끔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해서 하나하나 셀 단위로 프로그램을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하나하나 실행시킬 수 있는 그런 툴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그냥 이래요. 그냥 이미지 하나 띄워놓고 큰 개념은 이래요. 한 줄 한 줄 숫자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미지가 있어요. 외국 사람들입니다. 자료가 인텔 거라서 외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또 실행을 시킵니다.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또 하나 색깔 변한 거 플로팅 되는 거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사람 보여주고 데이터 뽑아내는 것들 한 번씩 보고요. 자,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제가 요거 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좀 끌게요. 카메라를 좀 꺼야 됩니다. 자, 카메라를 꺼야 되고요. 카메라 안 끄면은요, 일단 충돌이 나가지고, 제 카메라 하나는 끄고 옆에 있는 것만 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카메라 하나만 끌게요. 자, 예. 이건 껐고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줄씩 실행시키면서 볼 수 있게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똑같은 이미지에다가 인공지능이 이게 사람 갖다 지금 바로 판단하는 거예요. 정지는 이미지를 갖다가요. 자, 그래서 이렇게 6명의 학생들을 파악을 했는데 이게 보시면은 100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얘도 확신을 못 해요. 사람이 확신 못하고요. 이게 사람인지 아닌지 결국은 그 몇 %부터 사람으로 파악할 건지는 결국은 다시 또 사람이 지정을 해야 돼요. 인공지능이 다 파악하는 게 여기 퍼센트가 나왔잖아요. 저는 여기 0.6으로 해서 60% 이상이면 사람으로 판단하게끔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쉽게도 요 학생 있죠, 요 학생. 옆에 조그만 요 학생 있잖아요. 이 학생은 사람으로 판단을 안 했습니다.
60% 미만이기 때문에 그 60%는 사람이 지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가지 경우를 갖다가 실제 하나씩 구현을 하는 걸 했는데, 이건 뭐 하는 거냐면요. 사람이 있을 때는 턴온 AC 에어 컨디셔너라고 해서 에어컨을 꺼라라는 실생활에 적용하는 사례를 갖다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번 가르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그다음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컨트롤을 가려가지고 지금 잘 안 보이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례가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 사례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가위바위보 하는 거거든요. 가위바위보 하는 건 뭐냐면 이건 구글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또 가져온 거예요. 구글의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라서 미디어 파이프라고 있거든요. 걔네들은 사람 손을 갖다 다 학습시켜 놨어요. 그래서 보면은 되게 신기합니다. 이것도요. 한번 시간 되는 거 한번 보실게요. 자, 그냥 이게 제 얼굴이 카메라에 나오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제 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손 두 개가 있어요. 지금 페이퍼 두 개 나오죠. 그래서 보호 해가지고요. 비겼습니다. 자, 가위라고 인식되죠. 가위가 이겼다. 자, 주먹 하면은 락. 예, 이겼다고 하죠. 주먹으로 인식이 잘 안 하네요. 이렇게 해야 잘 인식이 되네요. 이렇게, 이런 거. 이 관절 하나하나를 다 학습을 시켜놓은 거예요. 저희 학교 학생들이나 제가 한 게 아니라 구글에서 제공하는 미디어 파이프라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갖다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걸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좀 더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이 프리트레인드 모델 갖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이겁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등이 켜져라. 이렇게 했을 때 꺼져라. 이런 것도 되는 거예요. 관절 하나를 타다가 쓸 때는 이런 것도 가능하죠. 이것도 실제로 이번에 한 학교에서 이제 대회 나간 한 학교에서는 포스텍에서 하는 AI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학교가 아니라 다른 학교에서 요걸로 수화를 갖다가 번역하는 시스템을 해가지고 대상을 탔어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수어를 하잖아요. 수화를 하면은 영어 수화로 바꿔주는 거예요. 되게 아름다운 시스템이라고요. 근데 그걸 갖다가 번역하는 시스템과 요 손 인식하는 거, 그리고 포즈 이용하는 거, 그걸 동시에 이용하더라고요. 지금 계속 잘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퀄리티, 양질의 모델링 데이터가 있으니 그 모델 갖다 쓰자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쓸 것인가. 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쉬었다가야 이제 선생님하고 본격적인 토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냐, 이게 저희 학교 사례를 좀 보여드리려고요. 여러 가지 다음 것들은 한번 쭉 넘길게요. 자, 저 PT를 준비를 너무 욕심이 많아가지고 많이 준비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는 200장이 됐는데, 자, 이거 유튜브 강의들도 보시면은 여러 가지 추천해 드리는 것들 지금 해놨습니다. 대학원 수준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어우, 정말 잘 해놨는데 정말 어려워요. 자, 그리고 실수업 사례 있고, 요 중에서 하나는 어디였더라? 요건가? 아니, 요게 아니다. 어딘가는 또 AI 융합 연구에 있는 유튜브까지 링크를 걸어서요. 선생님께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젝트 사례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이건 뭐냐면요. 저희가 이제 올해가 아니라 벌써 작년이네요. 작년 학생들의 프로젝트를 갖다가 이제 인텔에서 하는 이제 글로벌 페스티벌이 AI 글로벌 인텍 페스티벌이라고 있는데 그쪽에다 출품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정말 신기하게도 이번에 한국에서 탑10 안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상까지 받았거든요. 그 사례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 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는 정말 수준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특성화고가 어느 순간부터 해가지고 그냥 공부 못하는 학생들이 그냥 재밌게 할 수 있는 곳으로 그냥 바뀌었어요. 뭐 취업하겠다 그런 것도 아니고요. 그냥 그래 여기 가서 그냥 직장이라도 가져라 부모님들은. 아니면은 그래 너는 공부에 소질이 없으면 이거라도 해봐라. 그런 기관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 선생님들이 무엇을 상상하던 그 이하예요. 근데 그 학생들이 인공지능 접하면서요 정말 신기하게 변했어요. 아마 놀라실 거예요. 진짜 놀라실 거예요. 제가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상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풀 버전으로 영상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소리가 공유가 되었나? 잠시만요. 소리가 공유가 안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잠시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우와, 느리다. 죄송합니다. 컨트롤이 안 먹히고 있어요. 줌이 이런 난리 났다. 자, 소리 공유되어 있네요. 다행이네요. 네,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영어부터 나오죠? Hello, my name is Kijun Hong. Now I will introduce our project, that is Moodle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ey are my team members. Today, people generally undergo emotional changes due to COVID-19 and work stress. One of the solutions is to relieve stress by using the visual sensing we see and feel. We use the Arduino and NeoPixel LED matrix module with acrylic housing. 자, 이게 뭔지는 좀 이따가 이거 짧은 영상이니까는 끝나고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So the method we came up with use artificial intelligence to recognize your expression and find out how you feel. Then use Intel Combino pre-trained models, that is face detection and emotions recognition. It automatically changes the color temperature according to the mood. We hope our project will help humans' life. Thank you. 자, 뭔가가 있어 보이긴 하죠. 자,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겁니다. 뭐냐면은 AI 무드램프라고 해가지고요. 이런 조명 색깔 있잖아요. 조명 색깔은 차갑게도 되고 따뜻하게도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 기분 상태에 따라서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주는 제품들이 지금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스마트폰으로 조정을 해요. 스마트폰으로 비디오를 조정하는데 그걸 갖다가 인공지능한테 사람의 감정을 자동으로 인식시키게 만들자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감정을 갖다가 사람의 감정을 읽을 수 있게 하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 벌써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면 화날 때, 슬플 때, 그리고 평상시 때, 웃길 때, 놀랄 때 그런 거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갖다 써보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 들어갈 때 굳이 조작을 안 하고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한 걸 갖다 구현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3명의 학생들이 했는데요. 자, 이유는 간단해요. 기분 안 좋으니까 요즘 꿀꿀하니까 만들지.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학교에서 하던 거 갖다가 그냥 아두이노 좀 이용하고요. 프리트레인드 모델이니까 컨트롤 V가 거의 80%. 자, 파이썬 썼다고 하지만 되게 유창하긴 하지만 실제로 다 갖다 쓴 거예요. 갖다 쓰는데 아이디어가 이렇게 기똥찬 거죠. 자, 그래가지고 오늘은 평범한 이렇게 날이군요. 진짜 나와요. 다. 오늘은 슬퍼 보이네요. 화난 거 이거 했을 때 더 확률 높은 쪽으로 오늘 인식을 깜짝 놀랄 일이 이렇게 음성도 클로바 더빙으로 다 한 거고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학생들 지금 영어로 발표했잖아요. 이 영어 한 과정이 되게 신기해요. 이 학생들 영어 못하거든요. 뭘로 했냐면은 한글로 써가지고 아까 한글로 했잖아요. PPT나 팝하고로 번역했어요. 스킬만 알려줬어요. 길게 하면 팝하고 그냥 못하거든요. 잘라서. 그 다음에 발음도 어떻게 했냐면은 그냥 팝하고로 발음 나오는 걸 지가 알아들으면 오케이요. 그걸 그냥 반복한 거예요. PT니까. 예, 그런데 신기하게 외국 사람들 알아듣대요. 예, 그런데 또 먹히더라고요. 또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이게 또 되게 신기한 건데 이런 거 실생활에 적용한 이 프로젝트 사이클 있잖아요. 저걸 갖다 그대로 적용한 학생들이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AI people counter with person detection model. 예, 요거 같은 경우는 기계 번역에 기계 TTS를 쓴 거예요. 왜냐면 왜 그런지는 아시겠죠? 발음 안 좋아서 그래요. 예, 아무리 해도 안 되는 학생은 안 돼요. 예, 그래서 The reason why we 그거랑 started this project. 요즘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라고 해가지고 유엔에서 발표한 거 있잖아요. 요 목적에 최적에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한 도시와 공동체를 갖다가 만들겠다라는 걸 해서 왜 이걸 시작했느냐라는 논의를 시작시킨 거예요. 이거 아무래도 협업 활동 프로젝트 속에서 많이 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It's 이걸 한 around 다음에 lunchtime. 요 상황을 갖다가 본 거예요. 점심시간입니다. 점심시간에 예, 보통은 이래요. 예, 줄 서서 들어갔는데 거리두기 되게 안 지키는 학생들 서로 먹기 바쁘게 막 들어가고 있거든요. Count the number of people directly.
그런데 It's 이렇게 막 inefficient. 들어갈 때마다 이게 우리 영양사 선생님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항상 몇 명까지 왔는지 계속 세야 되잖아요. 그래야 딱 맞게 배식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는 못 먹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세는데 이거 아니고 이렇게 세요. 이러고 보고 난 다음에 야 아직도 이러냐? 그래도 전자고등학교라고 인공지능 한다는데 이게 뭐냐 이게 자동으로 판단하면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떼거지로 몰려드는 애들 어떻게 할 거냐 그거예요. 데이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Would it be good to count people with AI? 그래서 인공지능으로 한번 해보자. 인공지능으로 사람을 갖다 파악해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루피 이거 써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혹시 써보신 분 계신가요, 루피야? 네. 뭐냐면은 아이디어가 효용성 있는지 없는지 갖다가 학생들이 그래픽하게 할 수 있는 툴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따로 톡에다 남겨드리도록 할게요. 이 URL은요. 루피 이용해가지고 도움이 된다 안 된다 판단해서 결과적으로 이게 도움된다. 도움이 없으면 이 프로젝트 포기해요, 포기. 근데 지금 도움된다로 학생들이 결론을 낸 거예요. 근데 애니메이션으로 또 나오고. It will definitely be 그래서 AI that helps 도움될 것 us 같다 해가지고 Let's make 만드는 it. 거예요. studying. 그래서 또 공부를 시켰죠. 왜냐면 아이디어도 세우는데 아이디어 티 하는 기술적은 안 돼요. 그때 선생님이 근데 아쉽게도 감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규 교육 과정에서 다 하기는 어렵고요. 감해해줘야 돼요. 자, 근데 이렇게 여기 애들 옷 까마침이잖아요. 이것도 인텔에서 좋습니다. 네. 네, 다 블랙으로 해서 학생들은 핑크색, 선생님은 파란색으로 해서 주더라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예? 예, 저희는 이제 20명입니다. 예, 특성하고는요, 상당히 작습니다. 예, 좋으라고 작은 게 아니라 학생 모집이 어려워서 자동으로 작아졌습니다. 예, 우울한 현상인데요. 예, 교육부에서는 여전히 26명까지가 정원이 동일하고요. 예, 하지만 교육청 내부에서 서울시 교육청에서 20명까지 다운시켜놨습니다. 예, 그리고 분반은 13명 단위로 분반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도 같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기껏해야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아나콘다 이용해가지고 파이썬 이용한 거죠. 그래가지고 코쿤비노에서 퍼스널 디텍션 뭐냐면 사람 얼굴에 몸 전체를 갖다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 프리트레인드 모델을 갖다 쓴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갖다 그대로 이건 어차피 공짜입니다. 인텔하고 협업 안 해도요 원래 공짜로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딩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코딩하는 거예요. 코딩하는데 역시 실수는 디테일하게 잡아주는 부분이 있어요. 테스팅 부분입니다. 왜 인공지능이 제대로 안 들어갈 때 꽤 돼요. 소프트웨어나 화학이라든지 그런 것들 그리고 사람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도 다양한데 계속 테스트하면서 코드를 갖다 계속 수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갔냐면은 실제 설치를 해봤어요. 시대에다가 어떻게 되냐면 이거 발열 체크해야 되니까 그 타임에다 똑같이 10절 발열 체크하고 얘도 사람 수를 갖다 그러면 이때 파악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해서 실제 돌아가는 거면은 여기서 핵심이 계속 가만히 있는 사람은 되세요. 여기 왼쪽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안 쉬어요. 즐거운 점심시간 계속 되세요. 바뀌는 사람만. 그리고 저 위에 즐거운 점심시간 되세요. 그것도 다 빼버리고 그런 걸 때 디테일하게 잡아주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동시에 여러 명 지나가도 잡긴 잡더라고요. 그래도 한줄 놓치긴 하대요. 그래도요. 아직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학생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실제 학교 환경에다 적용시켜 놓고 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니까 애들이 관심이 늘고 인공지능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실제 적용된 프로젝트들 그래서 한번 보시면은 이게 요거거든요. 이게 이겁니다. 학생들과 같이 한 건데 보시면 이거예요. 제가 제공해 주는 건 별거 없습니다. 테스트할 때만 관여해요. 이걸 줄여보지 않겠냐, 저걸 줄여보지 않겠냐. 이게 0.4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40%인 겁니다. 이런 팩터들을 다 조정을 해줘야 돼요. 요거밖에 안 돼요. 끝입니다. 요거 딸랑 요거밖에 안 되는데 어떤 기능을 하느냐? 아까 보여드린 이게 이제 동작을 합니다. 이게 이거예요. 사람이 지나가면 즐거운 점심시간 되세요. 예, 안 나오죠? 예, 지 나오죠? 그런데 카운트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렇게 세밀하게 좀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인식해도 어느 정도까지는 걸러야 돼요. 그러다가 진짜 사람이 보면은
즐거운 점심시간 되세요. 유령인가 봐요. 네,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 즐거운 갖다 또 점심시간 보완을 되세요. 하려고 수동으로도 즐거운 이게 점심시간 조정할 수 있게끔 되세요. 해놨어요. 수동으로도 보정이 가능하게끔. 그래서 즐거운 이런 디테일한 거 점심시간 잡는 것은 되세요. 결국은 사람이 해야 돼요. 네, 좀 멍청하죠. 네, 그래서 네, 네, 그런 식으로 학생들이 좀 해볼 수 있는 게 이런 일상에 다니까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고민이 됩니다. 아, 이게 동아리 활동이니까 이 정도 수준까지 해내지. 아니 정규 교육까지 해나가면 모든 학생들 이렇게 끌고 갈 수가 있을까 하는 고민이 됩니다. 예, 하여튼 지금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뒤에는 오렌지 3 있잖아요. 오렌지 3에 관련된 것들 쫙 있습니다. 너무 잘해 놓으셔가지고 솔직히 이건 한번 좀 보셔도 충분히 학생들과 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노코딩 툴이니까요. 그래서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한 이제 10분 정도 쉬었다가 25분, 15분인데요. 25분부터 해가지고 선생님과 자유로운 대화 여기서 크게 하시면 다 들리거든요. 마이크 안 켜셔도. 그래서 어떤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고민들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자 마지막 진짜 저희 토의 한번 각자 선생님들 제 현장에서 제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부분 한번 그냥 공유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오렌지 3 하셨다면서요? 예? 오렌지 3 한다면서요? 오렌지 3 해드려요. 네. 그냥 오렌지 3 그냥 그러면은요. 예, 그냥 조금 넘어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자, 그냥 오렌지 3는 이렇게 생겨먹은 겁니다. 그냥 PT만 빨리빨리 해서 넘겨갈게요. 뭐냐면요. 오렌지 3 같은 경우에는 노코딩으로 하면서 자, 이게 여러 가지 플로우를 갖다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한 예시 갖다가 이 선생님이 되게 잘했다는 게 뭐냐면요. 이거 갖다가 직접 사례 갖다 뒤에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부터 해가지고 자, 여기도 역시 파이썬 관련된 거 설치하는 거에서 데이터 분석하는 것들이 있는데 프로젝트를 갖다가 되게 잘하신 거예요. 뒤쪽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이걸로만 하는데 쫙 너무 많아가지고. 내가 인공지능 교과서에 예시로 나왔던 거죠.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기 암 진단하는 거. 자, 이런 엑스레이 이미지 갖다가 암 진단하는 거 갖다가 되게 어려워 보이는 부분인데 그거 갖다가 자, 오렌지 3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플로우로 작성하셔 가지고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개념 설명과 같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이것만 따라해도 될 정도까지 잘 해놨고 이 어려운 내용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는 분이 이거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셨대요. 그래서 이 가능하나 솔직히 제 머리 이해가 안 되거든요. 어떻게 초등학교 학생들 대상으로 했는지. 근데 물론 초등학생들도 이거 생각보다 해석이 되더라고요. 저희 학교 학생보다 뛰어난 초등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귤하고 오렌지 비슷한 것도 이거 분류하는 거 이런 것조차도 역시 오렌지 3로 다 구현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만 갖다 따라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런 사례를 보면서도 코드가 없어요. 코드 없이 개념만 가지고 접근하는 거. 물론 이 툴이 쉬운 건 아니더라고요. 메뉴 구조가 직관적이지가 않아요. 메뉴가 정말 흩어져 있어가지고 어렵기는 한데 몇 번만 해보시면 그래도 따라하기는 몇 가지 용이하고 이것도 자료가 워낙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시기 좀 용이하지 않을까. 자, 올라서 교재 부분도 간단하게 소개시켜드리면은 이것도 제가 공유할 수 있으면 다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냥 제가 제일 여러 가지 자료들 모으다 보니까는 그나마 인공지능 쪽 잘 돼 있는 것은 부산시 교육청에서 만든 콕지기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오히려 부산 쪽에 제일 잘 돼 있는 것 같고 서울시 교육청 것들이 있는데 서울시 교육청 것은 아무래도 예시, 사례 중심으로 많이 해놨더라고요. 근데 도구 활용해서 예제 중심 많이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창의과학재단, 한국교육부에서 한 것들도 생각보다는 잘 돼 있지만 걔는 아무래도 언론 중심으로 많이 돼 있고요. 이것도 이 연수 끝나고요. 제가 다시 한번 자료 모아가지고 링크 공유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다음에 나머지 시간은요.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흘렀습니다. 벌써 4시간 20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자유롭게 솔직히 그냥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면은 침묵하는 게 저희 선생님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오신 분들 여기 한 분 한 분 혹시라도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걸 해결하는 사례가 경험하신 분이 있으면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렇게 돌아가야 되겠죠? 예, 네, 여기 선생님, 예. 그냥 여기서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십니다. 수업할 때 어떤 점이 제일 힘드셨는지 실제 인공지능 준비하실 경험을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냥 뭐 초등학생이니까 뭐 인공지능의 개념 이런 거 설명하는 거 그다음에 간단하게 뭐 이렇게 해보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떤 웹사이트 어디 AI 제공하는 프로그램 들어가서 해보는 잘하는 애들 잘 따라오고 못하는 애들 못 알아듣고 이래서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수준 차이 때문에. 보통 한 몇 퍼센트 정도의 학생들이 예, 근데 혹시 어느 정도 학생들이 따라오나요? 한 몇 퍼센트 정도가? 최소한 반에 20명 정도 되면 예, 5명 정도. 5명 정도요. 네, 어렵긴 하네요. 예. 네, 선생님. 영상용으로는 그런 문제요. 저는 고등학교 인문대 아이들 2학년 수업을 했는데 그냥 코딩 수업으로만 했으면 아이들이 아마 호응도가 굉장히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저희 초등학교 아이들부터 다 했던 스크래치 그 블록 코딩을 가지고 시언어를 일단 기본적으로 1학기 때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 수업을 진행을 했어요. 근데 할 때는 뭐 이거 쉬운데 내가 뭘 못하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아이들이 이제 팀으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다 보면 거기서 이제 얻어지는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팀에서 어떤 갈등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 좀 많이 배우는 것 같고요. 블록 코딩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자기들이 생각한 그 어떤 알고리즘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까 많이 생각하고요. 조금 이제 고등학교 아이들이다 보니까 이제 학습적인 부분은 학습을 할 것인지 연계가 일단 부분은 쉽게 그게 아이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를 좀 중점적으로 공부하면 어떨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학교 선생님들은 패스하고요. 뭐 회장님도 패스하고요. 선생님께서도 한번 경험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는 대학교 고장이고요. 통합을 가지고 티처를 하신 대로 비교하는 모델링 수업, 프로젝트 수업을 하는 멋있는데. 그래서 그냥 어려운 점은 이제 저희가 33명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반도 초기에서 다른 선생님이 야대가 꼭 필요했었고 그만큼 더 가져가셔야 되는 거니까 그게 좀 어려웠었고 그다음에 애들의 그 인공지능은 잘해요. 오늘의 티처블 머신은 이런 건 잘하는데 정보와 역량이 각기 너무 다른 이제 중학생 1학년이다 보니까 이제 폴더가 어디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막 내가 앱을 나중에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앱을 내렸다가 올렸다가 실행시켰다가 이런 과정이 기기 정보화 기기 때문에 정보화 기기 때문에 많이 차이가 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언제나 그렇듯이 코딩을 어디까지 가르쳐야 되는 것인가 그럼 같이 공부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업을 너무 못쳤습니다. 네. 선생님. 네. 예. 지나가서 안동 초등학교에 있고요. 저는 아이들이 가르치는 양평 인사장이라서
제가 이런 자리와 온 거를 주된 목적이 뭐냐면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하게 할 것인가가 저는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러니까 생태 환경 교육, 생태 교육, 선생님들 인증기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있을 때 거기 보면 생태 환경 하고 이제 AI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과정이 되면서 AI가 본격적으로 전면을 할 거잖아요. 일단 할 건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저희들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학수가 50학급이에요. 50학급. 초등학교인데도. 네, 50학급이에요. 근데 이제 그 선생님들은 업무 없이 가르치기만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업무는 업무 전담팀이 개원 업무 부장님이 주거라고 일을 하고 계시고, 네, 그리고 선생님들은 AI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감리가 없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을 보고 있으니까 요강이라서 그 질문을 보다가 보면 이것저것 많이 있으니까 그거를 선생님한테 이제 만져드리거든요. 만져드리는데 저희 학교의 많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도 이 AI라고 하면 전혀 감을 못 잡으시는 그런 상황이고 사실 저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그 연구회에 들어가서 그걸 세미나를 들으면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그걸 전달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제 그러고 또 지금 그래서 이제 올해 2022 학교에서 연구팀을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이 AI 쪽으로 선생님들한테 이거를 어떻게 접근해서 이거를 팀을 꾸리게 할 것인지 선생님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관심을 하게 할 것인지 하시지만 그게 되게 관심이 나고 네, 그래서 일단 당장 하겠다고 하면 만약에 AI를 하라고 하면 어떤 비슷하게 하라고 할 것인지 그런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어렵고 그래서 선생님들한테 많이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인천 왕계초등학교에서 왔고요. 네, 훌륭한 선생님의 초대를 받고 멀리 달려왔습니다. 네. 오늘 들었는데 오늘 MC 너무 알차서 진짜 멀지만 오길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요. 저는 인공지능 대학원을 지금 2년 정도 이화여대에서 다니고 있는데 사실 저희 학교에는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제 대학원 1기 선생님들이 저 포함 3분 계세요. 그래서 학교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그런 인공지능이 열려있고 올해는 인공지능 교실을 구축할 예정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은 아직 인공지능이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가르쳐보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이런 연구실이나 기계들, 다양한 기계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느꼈고요. 또 교사들은 교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 같은 사람들이 연수를 받고 동료 교사분들을 알려드리면 또 그래도 해보시려는 노력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아이들이 흥미를 느끼고 선생님들 필요를 느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들 말씀 잘 들었고요. 정말 다방면으로 노력하시고 정말 많은 도움이 있고 이렇게 그리고 팀장님 이렇게 좋은 연구를 임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항상 감사드립니다. 솔직히 이게 쉽지 않잖아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이렇게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이런 곳은 정말 없는 것 같거든요. 네, 너무 감사드리고 혹시 회장님 뭐 해주실 말씀 있으면 말해주셔서 어려운 단어 중에서도 말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 가장 중요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리고 선생님 저기 힘들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오늘 교장 선생님이 못 나오셔가지고 되게 죄송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달라 했더니 뭐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저게 아닌지 뭔지 모르지만 수도 포장은 돼 있고요. 그거 말고 지금 선생님들 뭘 드릴까? 왜냐면 여기 교장 선생님께서 지난번에 드론을 주셨잖아요. 부담이 되는 거예요. 드론을 주는 줄 뭘 해야 되나? 그래서 전략적으로 할 수 있는 게 IoT 플러그라고 해가지고 속 안에 조그만 플러그 하나가 있어요. 일반 멀티탭은 아니고요. 속 안에 한번 보시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이는 분들 지금 다들 지금이라도 모실 거 자, 솔직히 이게 문제가 저도 몰라요. 모르고요. 그냥 어디가 가져왔는데 IoT 플러그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콘텐츠 중에서 항상 원격에서 누워있을 때 껐다 기기가 있으시면 거기 이거 다시면 돼요. 이걸 달고 거기서 꽂으시면 되거든요. 사용법은 유튜브에다가요. 요거 그대로 치시면 이 모델명 그대로 치시면 유튜브에 설명 나오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앱으로 집 바깥에서도 이거 껐다가 켜거나 스케줄링 해가지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집에서 이렇게 쓰거든요. 아이들 공유기 꺼버리는 데 써요. 지금 와이파이 부스에 스케줄링 해가지고 9시 이후로는 아예 그냥 공유기 딱 다 꺼져버려서 애들 진짜 뉴스에 막아버리니까 잔인하신 분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건 뭐냐면, 저희가 학생들, 저희는 지역 주민 예산국에서도 진행하고 있어요. 블루투스 스피커인데, 생각보다 상당히 소통이 좋습니다. 학생들은 자녀분들 보시면 만들어보면 되게 좋아할 거예요. 설명도 안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충전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시계랑 블루투스, USB, 얘랑 그리고 SD 카드까지 다 주고 그리고 옛날 방식으로 아마 갬성 높게 안테나도 있어요. 이렇게 올라오는 그까지 있으니까 한번 저희들과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뒤에 있는 과자들도 일단 그러니까 이게 편집들 빈대다가 좀 담아가시면 돼요. 네? 수건이구나. 이게 색깔이 표시를 그러면 저희 또 오늘 일정을 마치고요. 그냥 가시는 길 조심히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그냥 안심유 다 챙겨가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다음에 또 우리나라에 가서 뵙도록 하겠습니다.